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누군가의 욕심으로 한순간에 사라질 뻔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한 국민의 마음으로, 그리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날의 진실을 되돌아봅니다. 6.25 한국전쟁은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되어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지만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고요했던 한반도에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입니다. 국군과 피난민은 끝없이 남쪽으로 후퇴하고 최후의 보루, 낙동강 방어선만이 남았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 수도 서울이 함락되는 등 위기를 겪었지만 국군은 후퇴하면서도 낙동강 전선에서 최후의 저지선을 구축해 북한군의 공세를 막아냈습니다. 또한 악도병, 의용군 등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전하여 방어에 힘을 보탰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의 전투지원국과 6개국의 의료지원국이 참전했습니다. 특히 미군은 지상군, 해군, 공군을 투입하여 대한민국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희망의 손길이 이어집니다. 미국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이 참전했고 맥아더 장군의 지휘 아래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작전이 시작됩니다. 바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1950년 9월 15일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의 지휘 아래 미국과 한국 해병대가 인천에 상륙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북한군이 낙동강 전선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후방의 인천은 방어가 취약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북한군의 보급로를 끊고 서울을 탈환함으로써 전방에 있던 북한군을 고립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국군과 유엔군은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북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을 되찾고 국군과 유엔군은 북진을 시작합니다.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하여 통일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중공군이 대규모로 참전하며 전세가 다시 불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전선이 38도선 부근에서 고착되면서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켜낼 수 있는 휴전협정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끝없는 교전 끝에 전선은 38도선 부근에서 고착되고 길고 긴 협상 끝에 1953년 7월 27일 마침내 휴전이 성립됩니다. 6.25 전쟁은 단순히 총과 대포가 오간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수많은 희생과 국제사회의 도움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현재의 번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굳건히 나라를 지켜낸 그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시도 사건이 성공했다면 내란 주체 세력이 국회를 무력으로 해산시키거나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통제하여 입법 기능을 마비시켰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고 모든 권력이 내란 주체에게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전국의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부 또는 특정 세력의 행정, 사법 등 국가의 모든 통치권을 장악했을 수 있습니다. 언론과 집회, 시위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고 반대 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었을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은 내란을 통한 정권 장악을 인정하지 않고 강력한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가했을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추락시키고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내란 성공 시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존 헌정 질서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무력 진압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완전히 통제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반체제 인사로 낙인 찍혀 체포, 감금, 고문 등 인권 탄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의 군사 독재 정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모습입니다.
내란 주체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즉각적인 외교적 고립에 직면할 것입니다. 미국 등 서방 동맹국들은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경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수출 주도형 경제인 대한민국에 치명타를 입혀 국가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란 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지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바닥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내란 성공 이후에도 권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내란을 주도한 세력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발생하여 또 다른 폭력 사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시스템의 완전한 마비를 초래하고 치안 부재로 인해 사회 전반이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과거 내란 성공 이후에도 내부 분열로 인해 정권이 불안정했던 여러 역사적 사례들을 보면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덕분입니다. 이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고 후손들에게 더 나은 민주주의 국가를 물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절대 다시는 우리는 그날의 비극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70여 년 전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뼈아픈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또다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다행히 그날의 비극은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압니다. 6.25 전쟁이 그랬듯 민주주의는 결코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깨어있는 의식이 바로 이 나라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끊임없이 지켜나갈 때 그날의 비극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우리의 작은 행동이 큰 힘을 만듭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